폭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갈취를 한다 이런 것만뿐만 아니라 범죄 아닌가요? 그거는 뱀을 밥상에 던진다던가 살아 있는 거. 네네 살아있는 링 위에 올려놓고 그냥 이기는 시원하게 사람. 그냥 시원하게 한번. 밭에서 바라봅니다. 로컬을 팟캐스트 바로.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진행을 맡은 정민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기 좋고 조용한 시골살이에 대한 로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귀농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텃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텃새와 관련한 흉흉한 그런 에피소드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실제로 연고 없는 곳에서 6년 동안 귀농 생활을 이어오고 계신 청년농부 이현호님과 함께 생생한 텃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호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1편 이렇게 또 같이 찍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이제 농사 생활은 똑같이 하고 지내면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미래 애비 아빠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또 경사스러운 또 일이 네. 발생을 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좀 무서워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나이가 제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뭐 결혼을 못한 입장에서 또 되게 부럽기도 하고 되게 네.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팟캐스트 주제가 텃새인데 네네. 피부로 많이 와닿으실 만한 주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시골이라고 하면은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일단 텃새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본인은 혹시 이 텃새라는 게 진짜 실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텃새를 생각하는 게 일단 개개인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텃새가 아닌 것 같은데도 또 텃새인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사 기술을 좀 제대로 안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텃새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폭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갈취를 한다 이런 것만뿐만 아니라 범죄 아닌가요? 그거는 갈취를 하고 폭행을 하는 거는 아니 그런 게 또 있었어요. 또 사례가 진짜. 네, 그래서 텃새가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렇죠. 본인도 이렇게 이제 외지에서 들어온 정착한 귀농 청년으로서 이렇게 겪었던 좀 텃새 같은 게 있었는지 경험담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실제로 막 엄청 겪고 이런 거는 별로 없고 이 지역에서 사례들은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겪은 것보다는 이렇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네네. 그런 것도 좋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집에 있는데 뭐 뱀을 밥상에 던진다던가. 뱀을 밥상에 던져요? 네네. 이거는 제 지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라 가지고 평온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뱀을 던졌다고요? 네, 그것도 뭐 모형 뱀이 아니고 잡은 뱀을. 살아 있는 거. 네네, 살아있는. 그러니까 폭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이것도 무섭네요. 이유가 이제 감정이 골이 깊어져가지고 마을에 뭔가 행사를 하는데 사실 제가 참여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주변적인 환경도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내 일이 바쁘면 못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몇 차례 거치다 보니까 그냥 괘씸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음 거절했을 때 이제 그런 사단이 났고. 와,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진짜 저도 그거 얘기 들었을 때 솔직히 MSG 뿌린 줄 알았어요. 사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짜 같으면은 진짜고. 일단 표정에서부터가 가짜일 수가 없는 게 분노를 끓는 그 얼굴을 봤을 때 이럴 수도 있구나. 일단 뭐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이유도 있을 거고 서로 쌍방에 뭔가 그런 게 있었을 맞아. 테지만 일단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 뱀을 집어 던졌다라는 행동은 좀 상상을 초월하는 또 일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좀 또 다른 에피소드들도 좀 있을까요? 길을 막는 거. 이제 이웃과 이웃이 있는데 한 이웃은 귀농을 했고요. 한 이웃은 지역에서 계속 오랫동안 이제 그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오랫동안 살았던 계신 분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쇠약해지시니까 이제 농사생활 이런 걸 못하고 이제 자녀가 들어온 거예요. 자녀가 들어오면서 지금 귀농인이랑 이웃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자기 집 길을 지나야지 이제 이웃도 들어가는데 귀농인이 자기 집 앞에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옆집에 계셨던 그 이웃분이랑은 그냥 원만하게 잘
지내시다가 네, 자제분이 자제분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트러블이 트러블이 생기기. 생기. 그게 막 귀농을 시작한 사람들만 꼭 텃세를 받는 게 아니네요. 네네 맞아요. 기존에 뭐 있었던 사람들끼리도 텃세가 있는 것 같고요. 마을에 이렇게 오랫동안 다 같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또 왕따처럼 당할 수도 있고. 이게 텃세의 종류도 많고 텃세가 시작되는 그 발단도 다 좀 틀린 것 같아요. 뭐 뱀을 집어 던진다라는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그게 좀 가장 제 입장에서는 좀 충격 쇼킹하긴 한데 혹시 또 엄청 황당한 이유라던가 황당한 방식의 또 텃세를 들어보신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텃세라고 하면은 많이들 이제 매스컴이나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주제가 하나가 이제 마을 발전기금. 발전기금. 네네. 이거 안 나올 수 없죠. 네네. 일단 이거는 마을마다 지역마다 다 틀리긴 한데 있는 데가 있어요 사실. 문경에도 있고 그리고 지역마다도 마을마다 있는 데가 있어요. 마을 발전기금이 있고 마을에서 뭐 행사할 때 행사비 뭐 이런 거를 명목으로 이렇게 걷어내고 하는데 그 액수도 또 천차만별이에요. 그 달에 막 5만 원인 데도 있고 들어오자마자 딱 한 번 내는데 그게 막 100만 원, 200만 원인 데가 있어요. 돈 문제라는 게 사실 가족과도 얽히면은 되게 소원해지기도 하고 네네. 정말 친한 친구와도 돈 거래는 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제 막상 귀농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다짜고짜 돈을 내라 네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기분이 상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기왕에 마음 먹고 왔는데 막 아까 말씀하셨듯이 달에 5만 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충분히 뭔가 좀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금액이라면은 그래 뭐 좀 좋게 가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단위가 커지고 이러면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마을 발전기금을 일단 안 내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제 마을에서 그런 돈을 걷거나 뭐 내야 된다. 전 사실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제 입장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5만 원이라도 이제 귀농한 사람이 이제 정착하는데도 바쁜데 그냥 사실 마을에서 오히려 좀 케어를 해서 잘 됐을 때 이야기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바로 오자마자 뭐 100만 원을 내나 아니면 뭐 우리는 월 얼마씩 거두니까 내라 하면은 저는 부담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마을 발전 기금을 내서 진짜 그 마을이 발전하는데 기금이 잘 쓰여진다라고 했을 때는 또 내볼만 하지 않을까. 어차피 내가 살아갈 곳이고 그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나도 혜택을 같이 받을 테니까. 근데 그 어디로 썼는지 이런 출처나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한 경우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모르겠어요. 쉽진 않은데 지금은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정착을 했고 돈을 버는 행위를 계속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라면은 좀 한번 뭐 내년이나 내후년 좀 정착하고 내면 안 될까요? 좀 말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런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마을 발전 기금 있는 마을에 뭔가 이장님이나 누군가 계신다면은 워낙 지금 농촌엔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소멸하고 하니까 새로 들어오는 인구에 대해서는 좀 뭔가 1년 혹은 2년 정도 뭐 유예를 해준다거나 아예 마을 발전 기금으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한 100만 줘버려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발전시킬 것 같지 않아요? 요즘 보면은 지자체에서도 사실 전입을 하면은 뭔가 전입 환영금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주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약간 그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마을에서도 발전 기금에 뭔가 여유가 좀 있다면은 오히려 정착 지원금 같은 그런 거를 좀 주면 오히려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조금 더 뭔가 그럼 이 마을 괜찮겠다. 오히려 돈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니까 정착하고 돈 벌면 그때 이제 환원을 해라. 그리고 실제 이 때마침 어제 문경 삼북면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24살인가 귀농을 하셨대요. 그분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나이도 제일 어리고 뭐 기특하다고 2천만 원인가? 마을에서 뭔가 기금이 있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문경시 삼북면.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 문경시 삼북면입니다. 문경시 삼북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듣고 깜짝 놀라서 진짜 그럴 수도 있구나. 텃세 생각하면은 겁내하시는 분도 많은데 또 반대로 또 좋은 분도 많다. 오히려 이런 좀 미담 사례들이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오히려 역발상을 해서
이제 오는 인원들을 환영하는 이런 동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왜냐하면 어른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고 계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맞아요. 워낙 피부로 본인들이 느끼시잖아요. 사람이 점점 없어가고 빈집이 늘어가고 쇠퇴하는 거를 최전선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을 테니까 오히려 좀 생각을 바꿔서 환영할 수 있는 문화를 꼭 돈이 아니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어쨌든 좀 환영하고 반길 수 있는 문화가 있으면은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텃세가 강한 또 지역이 있을 거고 그런 텃세가 강한 지역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혹시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 안에마다 텃세가 분명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텃세가 있는 데가 보면은 거의 마을 단위거든요. 작은 마을 단위. 작은 마을 단위는 이제 속된 말로 대통령이 가도 마을 법을 따라야 된다. 그 법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어기거나 이러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많고 전방에 있고 막 이렇게 훈련이 빡세고 이런 부대는 부조리나 이런 게 좀 적은 편인데 뭔가 후방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뭔가 본부와 분리되어 있는 따로 독립되어 있는 그런 부대라던가 이런 데는 또 이렇게 지켜보는 눈이 좀 없다 보니까 뭔가 부조리가 또 많이 생기고 이런 경향성 100%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경향성이 그렇죠. 있다. 그런 게 시골 마을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다. 텃세라는 형태로. 그래서 귀농인이 많거나 도시 지역 근처에 농촌들은 텃세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유입도 됐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이 적게 계속 유입이 되고 소멸하는 지역, 마을 이런 데는 더더욱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귀농하는 사람들이 미리 어떻게 좀 캐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이면은 좀 쎄하다 피해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팁 같은 게? 일단은 텃세를 떠나서더라도 내가 귀농할 정착 지역이 생기면 그 지역에 가서 무조건 사람을 먼저 한 최소 3개월, 6개월은 막 인사도 드리고 자주자주 보고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그때그때 파악을 해놓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서 만나서 뭐 네, 이장님도 인사도 드리고, 만나보고 커피도 마을 한 어르신들 잔, 얘기도 해보고 맥심 커피 하나 있으면 뭐 그날 30분 그냥 끝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좀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온 텃세라는 개념은 외지인이 새로운 곳에 와가지고 뭔가 되게 항상 당하는 이런 느낌의 구도가 되게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미디어에나 뭐 이야기들이나.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원래 살고 있던 현지인들이 외지인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경험적으로 우리는 외지인을 받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뭔가 텃세를 부린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한 사례가 딱 생기면 거기에 이제 딱 못이 박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분들은 이때까지 그런 사례가 크게 많이 없었던 데고 귀농인이 진짜 실제 잘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못했을 때는 그게 못이 박히니까 귀농인? 하면은 저 사람 또 저럴 거야. 이런 거는 진짜 아까 말했듯이 진짜 자주 찾아뵙고 막 이야기하고 내 진심이나 뭐 진정성을 보여주면 그분들도 분명히 이제 그거 느끼는 순간 또 다른 시선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역민들이 제일 귀농인들한테 이제 걱정하는 상황이 거의 다 저 사람 이제 좀 있으면 갈 거야. 안 되면 포기하고 가겠지.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언제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화해 보면 귀농인이라고 하면 딱 바로 그냥 어느 정도 대화가 끊기는 사람들이 바로 보여요. 어른들 중에도. 방금 든 생각인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살고 있던 현지인들이 외지인을 좀 안 좋게 보는 거는 어차피 갈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근데 그 가는 이유가 텃세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거였다면은 이게 도대체 뭐가 먼저였길래 악순환이 반복이 될까?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을 비롯해서 이렇게 좀 잘 적응하고 안착하신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잘 정착을 할 수 있는 좀 팁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사람이랑 소통 잘 하는 것 같고요. 사람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고 본인들 일을 또 열심히 해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 거 도와주시는 분들 보면은 열심히 하니까 도와주지 하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버티는 사람들은 결국 뭐 도시든 여기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말이나 이런 걸로 막 뭐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일단 좀 행동으로 행동으로, 꾸준히 보여주고 인정을 받아라. 네. 그러면 본인이 처음 초창기에 이렇게 귀농을 하셨을 때 네. 좀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 뭔가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때 집만 구해놓고 농사는 아직 그 하우스 준공정이었기 때문에 농사도 못 짓고 이래서 영주에서 야간 그 공장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도 저는 사람들을 더 알고 싶고 또 공무원 사람들한테 찾아뵙고 싶어서 야간 끝나고 사과 농장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 일도 도와드리고 보건소 같은데 찾아가가지고 귀농했다고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하니까 그때 이 면장님이랑 와가지고 기특하다면서 그때 20대였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점심도 사주시고 그리고 청년단체 그때 뭐 있었는데 거기에도 그냥 인터넷 서치해서 거기 그냥 무턱대고 인사하러 갔어요. 좀 그런 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절박함 같은 것들이 네. 있었지 않았을까요? 네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더 좋아하죠. 다가와 주니까. 먼저 어쨌든 좀 손을 내밀고 이렇게 나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아요. 네네. 무해하다. 네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방법이 좀 잘 통했던 것 같다. 네. 하나 확실한 건 자기가 귀농을 했을 때 꿈이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정말 열심히 해서 이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받아요. 꼭 농촌뿐만이 아니라도 이거는 사실 어떤 사회 전반에 아우를 수 있는 좀 되게 말만 앞서고 행동이 가벼운 사람보다는 좀 진득하고 뭔가 저 사람 진국이다. 약간 흔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은 단기간에는 사실 어렵잖아요. 네. 꾸준하게 내가 계속 이제 성실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좀 인정을 해주실 수 있다. 어쨌든 귀농을 해서 나도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성실함이나 꾸준함은 기본적으로 또 갖춰야 되는 소양이 아닐까. 그런 거 없이 왔다가는 뭐 텃세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일단 생활살이에 적응하는 데 이미 실패를 해서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않을까. 텃세 겪어보기도 전에 가야 돼요.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이런 거를 어떤 정부나 지자체 이런 데서 뭔가 제도적 차원으로 좀 텃세를 방지하고 사람들이 좀 떠나가지 않고 잘 정착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제안을 해주시거나 혹시 그런 것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면마다 그리고 읍마다 귀농인의 상담소라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텃세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여기 계셨던 공무원분들이 일단 담당자시고 면에서나 읍에서나 계속 쭉 이때까지 마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그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더 믿거나 대화를 하려고 하지 귀농인이 혼자 이제 외로이 싸우고 있으면은 공무원도 과연 귀농인의 편에 서서 이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할까? 네. 뱀을 집어 던졌다고 하면은 도와주지 않을까요? 이거는 경찰에서 개입. 이거는 경찰서에서 개입을 해야죠. 근데 정말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그 지역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지역 주민들과 뭔가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별론데 이게 막 네 편 내 편 가르기처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와가지고 외지인 편 들어주면은 왜 너는 외지인 편을 들어주고 있냐 뭐 이렇게 돼서 되게 난감한 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지금 그 마동석 아이엠 복스 링 위에 올려놓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시원하게 한번 완타치 하면 화면한데 이건 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참 어렵습니다. 문명 시대에서 또 야만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참 텃세라는 주제가 참 무겁고 힘들어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뾰족한 수나 이런 것들을 뭔가 도출해내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뭔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텃세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댓글이나 이런 걸로 의견을 또 나눠봐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둘의 생각보다는 또 되게 많은 분들의 생각들이 그런 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귀농을 좀 많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과장에서 겁을 먹고 있다거나 이렇게 너무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극적인 것들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일부분이고 단편이잖아요.
그런 점들을 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좀 그런 분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요. 저 같은 외향적인 성격이랑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또 신경 안 쓰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없이 잘 이렇게 오셔가지고 소통하고 또 뭐 경로당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미리 인사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 이제 개인주의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소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인생에 딱 한 번 발표한다 생각하시고 네, 프로젝트라 생각하시고 한 번만 먼저 가가지고 마을에 이장님이 됐든 누구든 한 번만 친해져서 마을의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마을에서 어떻게 이때까지 삶을 살고 녹여왔는지 좀 들어보면 자기도 설득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 마을이랑은 자기랑 맞겠다 싶으면 또 그 마을에 가서 정착을 또 해보고. 결국에 최종적인 원인은 입장 차이고 서로 간에 뭔가 오해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좀 저는 짧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예.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귀농인들은 이런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귀농하기 전에 엄청 많이 알아보잖아요. 네. 뭐 텃세 이 주제가 돼서 겁이 나가지고 먼저 찾아보고 알아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정착민들은 정착한 사람들은 굳이 이런 걸 안 본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보지. 네. 아까 지자체 얘기도 했는데 지자체에서 귀농인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정착민들도 귀농인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뭐 그런 자세들을 좀 배우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정기적으로 뭔가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 마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잘 전달을 하시면은 이 마을이 쇠퇴해가고 있다는 걸 가장 큰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정착민들이기 때문에 태도의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렇게 오늘 또 텃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되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정말 황당한 텃세 이야기도 들어보고 귀농을 하는 외지인으로서 마을에 적응하기 위한 자세, 마음가짐이라든가 또 현지인들은 또 이런 텃세를 좀 줄이고 잘 서로 융화되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문화가 좀 적극적으로 장려돼서 나중에는 이제 귀농인들이 정말 어딜 가야 될지 고민될 정도로 귀농인들을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잘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좀 듭니다.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또 이제 귀농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좀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먼저 한 걸음 다가가 보려는 노력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제가 불러주나요? 오셔야죠. 네? 이제 거의 고정으로 하셔야죠. 감사합니다. 네,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